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국세청 보도 자료 중에 요런 게 있었어요. 뭐 잔금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요런 제목의 보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세법에서 보면 요 잔금일이라는 게 중요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부세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세청이 종종 요 부동산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실수 사례 해가지고 몇 가지씩 사례를 알려주는 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발췌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여기 그 주택을 두 채를 소유한 조양도 씨가 있었는데, 주택 한 채를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매수인의 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5월 30일에서 6월 3일로 잔금일이 미뤄졌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택 두 채에서 한 채를 팔고 나면 1세대 1주택이 돼버리잖아요. 이 주택 두 채 중에 요때 6월 3일 날 한 채를 팔았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이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택자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됐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 6월 1일이라는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사례에서 보면 여기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대요. 따라서 6월 1일 날 기준으로 보면 요 판 조양도 씨의 소유로 잡혀져 있죠. 그러다 보니 연말에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요 6월 1일 현재에 소유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양도 씨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을 시점에서는 주택이 1주택이더라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요 잔금 청산일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날짜로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 요 개념을 알기 쉽게 좀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년 중에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다 그러면 요 6월 1일 현재에서는 이 부동산을 산 사람, 즉 매수인의 소유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종합부동산세도 이거를 사게 된 매수인한테 나중에 부과가 될 거고요. 근데 만약 똑같이 6월 1일 기준으로 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6월 1일 현재에서의 이 부동산의 소유는 매도인이 아직 소유한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6월 3일, 4일 이렇게 팔더라도 나중에 종부세는 이때 소유했던 매도인한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르게 되면 나중에 11월 달 가서 종합부동산세가 사간 사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나오게 될 거고요. 6월 1일 날 소유자는 매수인이니까. 반대로 6월 1일 기준 이후인 예를 들어서 6월 3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이때는 6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매도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11월에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도인한테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잔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일과 소유권 등기가 다른 날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일 이후인 뭐 6월 3일이나 6월 2일이나 뭐 요렇게 잔금을 치르기로 해서 요때 잔금을 치르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루 이틀 먼저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일 둘 다 6월 1일 이전이거나 아니면 6월 1일 이후이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요 중간에 6월 1일이 만약에 끼게 된다 그러면 요때는 이 두 날짜 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잔금일이 아무리 6월 1일 이후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빨랐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고 매수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날짜가 다르다 그러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잔금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6월 1일 날, 당일 날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나눠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6월 1일 오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했고 오후에는 매수인이 소유했으면
그러면 6월 1일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건데, 만약에 6월 1일 날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게 되면 요거는 매수인의 소유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종부세가 매수인한테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6월 1일 이전에 뭐 5월 30일이 됐던 5월 29일이 됐던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는 게 유리하죠. 당연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반대로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게 요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참고로 보면요, 요 잔금 청산일이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거는 오히려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에서도 이 잔금 청산일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할 때 일단 양도 시기 그리고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요 잔금 청산일이 중요하고요. 요 날짜로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도 이 시점, 어느 시작 시점인지 그리고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 요 잔금 청산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짜에 잔금 청산일을 하루 이틀 먼저 하느냐 아니면 하루 이틀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 그러니까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 기간을 인정해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산정할 때도 시작 시점과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판단할 때도 이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기타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 적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한 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이 잔금 청산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인위적으로 언제 잡게 되느냐가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거래를 하실 때는 요 잔금 청산일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